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역 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익입니다. 자, 이제 8월 16일입니다. 서울, 부산 또 해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평소 같으면 3일차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4일 경마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루가 더 남아있죠. 이제 일요 경마 셋째 날로 접어듭니다. 오늘 이 둘째 날 결과들은요, 좀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 어제 첫날 부산 마지막 경주 999 고배당에 대한 여운, 정말 제가 어제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곱씹어 드렸는데, 그런 거 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오늘 둘째 날 내용도 결과들 여기 한번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결과들이 좀 잘 나와줬어요. 약속을 좀 나름대로 좀 지켜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서울 A급 경주에서도 주포 한방 정확하게 때려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 오늘 제주 최대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구간 메인 승부에서 전승식 적중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제주 메인 승부 요 경주 내용만 좀 가볍게 체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메인 승부가요 5경주였습니다. 여기였는데, 제가 이 메인 승부 내용들, 물론 제가 뭐 적중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과연 손혁이라는 놈이 이 경주의 승부 포인트를 왜 메인 승부로 잡았고 최대 배팅 강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특히 이 제주 같은 지역은 정말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통틀어서 가장 야리조가 심한 곳 아닙니까?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이런 패턴들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염두를 해 두시면 분명히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주 오늘 왜 승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잡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메인 승부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12조 이태영 마방입니다. 여기서 오늘 야리조지를 한 거예요. 두 마리를 동반 출전시켰어요. 한 마리는 돌격 최강, 한 마리는 신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돌격 최강에는 12조 소속조 주정기수 박성광이가 올라갔죠.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기 1위 돌격 최강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다 이 박성광이가 타고 있는 돌격 최강이 진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동반 출전시켰던 곽석이로 올려놓은 신수, 이 녀석은 좀 소외가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제주 5경주 이 경주를 보고요, 현성표를 보고 이거 12조에서 페이크를 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제가 정확히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주 5경주를 오늘 토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 배팅 구간으로 선정을 했던 거예요.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경주는요, ARS 음성 여기서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12조 이태용 조교사가 이거 페이크를 치는 겁니다.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박성광이 소속조 기수 태워놓은 돌격체가 이 녀석이 진카가 아니고요, 진짜 진카는 곽석이로 올려놓은 신수가 진짜 진카입니다. 이런 내용을 현장 음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수라는 녀석을 메인 축으로 놓고 들어갔죠. 그리고 한 집 승부도 가능은 합니다만 절대 주포 승부는 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돌격 최강의 주포 승부 안 받습니다. 우리는 늘찬, 일대왕자 이런 애들을 더 관심 있게 봤죠. 그래서 신수를 축으로 놓고 늘찬, 일대왕자까지
정확하게 3마리를 순서대로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경주 배당이요. 쌍승식이 54.4배, 복승식이 21.1배. 괜찮은 배당입니다. 승부경주로서. 이 정도 배당이면 배팅강도 울릴 수 있는 배당 아닙니까? 때려 먹을 수 있는 배당이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복승 102.3배 999입니다. 어제 우리 부산 마지막 경주 그 고배당의 여운 이걸로 다 털어낸 거예요. 그리고 삼쌍승은 무려 857.3배. 하지만 뭐 제가 삼쌍승은 그렇게 실전 배팅 마건으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쌍승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배팅 구간은 이런 거죠. 54배, 21배 여기가 가장 많고 특히 삼복승 요즘은 뭐 삼복승 시대 아닙니까? 102.3배 그리고 신수 출전마 10마리 중에 인기도 6위 당연히 양자 배팅 가능했고요. 문자 음성 동일했고요. 신수를 놓고 삼복승까지 양자 배팅 들어간다. 늘찬 1대 왕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당이 삼복승이 102.3배 999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주 메인 승부를 제가 좀 정확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제주 메인 승부 몇 배입니까? 59배 때려 먹었어요. 요즘 뭐 제주 메인 승부는 제가 웬만해서 로우 배당들, 짠 배당들, 빨갱이들 이런 거는 다 접어냅니다. 뭐 이런 경주들은 제가 승부를 보질 않아요. 그래도 진짜 배당다운 배당들이 있는 구간들만 좀 선택을 해서 제주 메인 승부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그래도 좋은 배당, 괜찮은 배당 잡아내면서 오늘 뭐 토요경마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내일은 또 이제 주간 경마로 또 전환이 됩니다. 일단 지금 좀 시간이 늦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피곤함을 가지고 이 경마장을 나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 판때기는 진짜 오롯이 집중을 해도요. 만만치 않은 곳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수면들 취하세요. 우선 이 멘탈부터 맑아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경마도 잘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아침 일찍부터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호 경마 내용들 뭐 지금부터 좀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승부 경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셋째 날로 들어갑니다. 선택과 집중이고요. 서울, 부산 승부 경주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은 중반부 그리고 중후반부 쪽에 한 개 경주씩 4경주, 7경주 만들어 놨고요. 부산은 후반부 5경주 하이라이트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요경마 승부경주 서울 부산 할 거 없어요. 다 기본 복병마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4경주 7경주 서울 4경주 7경주 부산 5경주 이런 녀석들이 다 기본 배당을 좀 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오늘 다 삼복승까지 양자 배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수가 다 물려있는 녀석들로 제가 오늘 다 승부경주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 기본 배당을 다 똑같이 서울도 그렇고 부산까지 함께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서울, 부산 선택과 집중은 기본 배당을 세게 노리는 그런 승부 구간들이 될 겁니다. 서울은 4라운드, 7라운드, 부산은 5라운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ARS 또 문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화면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ARS 번호는 060-300-9916 각 요일 또 각 경주별로 이 마감 10분 전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문자는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일 전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 혜택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010-8273-2925 이 번호를 통해서 꼭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그리고 신청일까지만 저희 이제 콜센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일차 이제 서울, 부산 내용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일경주는 역시 2세 루키 한정 레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일단 4파전 구도로 봐요. 언더 그레이스, 이클립스 골든, 그리고 GB 에이스, 그리고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죠. 봉봉 티아라까지. 이렇게 4파전 구도인데 이제 요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일경주 출발은 내선 쪽에 위치하고 있는 봉봉 티아라, 이 녀석을 주목합니다. 이 봉봉 티아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직선 팔롱 타임 12초 대 초반을 끊었습니다. 그 정도로 뒷심 자체가 굉장히 좀 짱짱하게 나왔던 녀석인데 발주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지금 원게이트고 아직은 신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발주 능력도 이번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요. 초반에 중위권까지만 밀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선두권 내선, 역시 한 3선, 4선, 그 안에만 딱 붙들고 전개 상황을 좀 쫓아간다면 지난번에 그 정도의 뒷심 다시 한번 연결이 될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봉봉 티아라가 이번에 실전 두 번째 만에 첫 입상을 한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일경주 시작은 봉봉 티아라. 자, 이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풀어보겠고요. 2억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그동안의 훈련 내용, 조교 패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180도 달라졌다. 이런 결론이 좀 서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녀석들 중에요. 거센 함성입니다. 3번. 자, 이제 실전 5번째예요. 근데 이 녀석은 데뷔 전부터 이전 경주까지요. 준비 내용, 훈련 상태를 보면은 속보라든지 구보 굉장히 가볍게 시행을 했던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좀 시행을 하면서 이 녀석의 이제 변화 과정을 지켜본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실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14조 이신우 조교사 이제 포인트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속보, 구보 위주가 아니고요. 강한 속보를 놔주면서 이 녀석의 훈련 강도 자체를 좀 세게 올렸습니다. 탄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훈련 상태, 훈련 때 모습 그런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진 훈련 패턴이에요. 그럼 당연히 결과까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 이신우 조교사가 이번에 좀 때를 기다렸다가 자, 이 녀석이 좀 승부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센 함성 3을 이번 이경주에서는 필히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안드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16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산 일경주는요. 단독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그럼 이경주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거의 그대로 한 바퀴를 돈다라고 봐요. 근데 1번만 지금 스위트맨이요. 최근에 뭐 선행을 나가면은 기본 경쟁력도 있고 여기서는 또 단독 선행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녀석이 오늘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녀석들이 없는 이런 편성 구간에 들어와 있다면 얘는 지금 늘어난 1600 거리라 할지라도요. 선행에 나갈 수 있는 조건에서는 절대 이 녀석은 충마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봅니다. 상대들 자체를 워낙에 잘 만났다. 이런 결론이 좀 서기 때문에 스위트맨, 자, 이 녀석은 축으로 좀 인정을 하겠고 결국 이경주는 이제 1위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돈다. 그런 가운데 요게 이제 후차권에서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권에 있는 녀석들을 우선적으로 노려봐야 된다. 4마리 정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먼저 3번마 오아시스 챔프가 있고요. 그리고 5번 루피너스, 6번 슈퍼크라운, 11 한강 브라보. 이런 애들을 우선 후차권에서 노려보십시오. 자, 3번마 오아시스 챔프는 지금 한 17주 만에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아필 컨디션은 이상이 없습니다. 질병, 병력 없어요. 근데 출전 주기를 늘렸다. 그럼 좀 힘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가졌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후차권 강력한 상대들이 없는 가운데 바로 이런 애들이 편성을 딱 보고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좀 세게 듭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챔프 요거 주목해 보시고, 오버말 루피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됩니다. 바로 이런 애들이 이런 편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 6번마 슈퍼크라운은 마체가 좀 작죠. 하지만 지난번에 데뷔전을 1300을 써봤고요. 오늘 지금 거리를 좀 올려놨는데 그래도 1점밖에 뛰지 않은 신마, 보여줄 거름, 싱싱한 맛은 있는 녀석이죠. 이런 애들 안 팔린다라면 역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11 한강 브라보는 지금 끝번 게이트인데 오히려 이런 애들은 참고 한 발을 쓴다 이거죠. 거기에 남정혁 카드를 쓰다 보니까 핸디 한 3kg 정도 덜어냈습니다. 이런 부담 중량이라면 이런 애들도 여기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얘까지 노리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심은 정해져 있고요. 단독 선행 나가는 1번만 스위트맨. 이 녀석은 축마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축으로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다실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축이 좀 나와 있는 경주로 봐요. 위즈 포인트는 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녀석의 핸디가 한 4kg 정도 중간에 했는데요. 기본 핸디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은 안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난번에 엑스팩터에게 한 2분의 1마신 정도 석패를 했는데 얘가 지니고 있는 걸음치는 이상 없이 보였다. 이런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기본 선두력이 있는 마필이죠. 게이트 상황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빠른 것도 아니고 앞선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면 핸디가 올라간 거 가지고 하자를 잡을 이유는 없다. 자, 위즈 포인트는 여기까지 연투 가능해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좀 인정을 하겠고, 후차권에서 한 3마리 정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좀 냄새가 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좀 제철이가 올라가 있는 8번 위즈드림. 이 녀석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얘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인기를 모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행을 나가도 지구력에 대해서 자꾸 불안 요소를 보였어요. 그럼 이런 녀석들은 역시 정상 출전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불안 요소를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긴 합니다만, 오늘 지금 13주 만에 나옵니다. 출전 주기 자체를 지금 점핑을 시켜놨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요거 마방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출전 주기 늘린 건 아니거든요. 마필이 최근에 그런 지구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마필 좀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단기 휴식을 좀 취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분명히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공산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최근에 인기를 모으다가 오늘은 지금 인기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땐 노릴 수 있는 녀석으로 보면 됩니다. 위즈드림 우선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이 3번마 글로벌 카드도 좀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얘는 신급 이후에 최근에 연속해서 거리를 늘려버렸죠. 장거리로 1800, 1700. 그럼 이렇게 장거리로 거리를 늘려놓고 성적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다음번에 어떤 거리를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되는데, 이번에 거리를 대폭 줄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적정거리라고 보여주는 1300거리를 통하고 있다면 역시 이런 애들 줄어든 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해보려는 듯한 그런 의지가 좀 엿보여요. 냄새가 나죠? 요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선 쪽에 위치하고 있는 1번마 하피버는 외선 쪽으로 나가 있었다라면 불안해. 하지만 오늘 내선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선에서 따라 올라오면서 직선에서 추입 한 발까지 연결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얘까지는 후차권에서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경주는 역시 중심이 좀 나와 있는 경주고요. 그 중심에는 위즈 포인트 2번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는 게 맞고요. 빅토르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승급전에 임하고 있는 1번마 프라임제니. 이 녀석이 현군까지는 한 번 더 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요렇게 좀 결론이 씁니다. 자, 이 녀석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능력 꽤나 괜찮았죠. 오늘 지금 승급전에 한 100m 정도 거리 늘어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지가 않고요. 이 녀석이 오늘 원게이트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선행을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까지는 현등급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우승까지도 찍어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얘는 오히려 이번 경주에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번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또 4등급까지 다이렉트 승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한번 우리가 편성을 보고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현등급까지는 한 번 더 축으로 인정을 해도 좀 무난하다. 이런 좀 인정을 하겠고, 후차권에서는요 지금 한 3마리 정도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밤토리 밤밤 이 녀석이 지금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 재검대 모습을 보면 꽤나 괜찮습니다. 기본 컨디션 자체가. 이 녀석은 지금 내선 쪽에서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직선 한 발까지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밤토리 밤밤 오늘 여기서는 좀 후차권에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4번마 정문 펠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도 연속적인 변화라면 이거 여기까지 한 번 더 밀어붙일 공산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녀석도 자, 후차권에서 좀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겠고요. 요거 배당이 후차권에서 나온다라면 플라잉 레이스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죠. 얘도 지금 오랜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검대 모습은 역시 기본 추입발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애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실전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좀 만들어 놓고 나오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전혀 뭐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는 녀석인데 요런 애들이 기본 배당을 한번 물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플라잉 레이스까지 후차권에서 노리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심은 자 1번마 프라임 제니, 자, 이 녀석이 현등급까지는 다이렉트 돌파가 가능하다. 이를 축으로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진경기수에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0마리가 출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위경마 전반부 쪽에서는 A급 관리마 승부 오늘 여기서 세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붙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편성 강도에 따라서 오늘 제가 이 경주는 승부를 좀 보고 있고 때마침 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또 이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서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지금 인기 1위로 대두가 되고 있는 마필이 번개 루이스죠. 근데 이 녀석은 무시는 못해요. 객관적인 전력은 분명히 앞서 있는 녀석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데뷔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승급전의 거리는 한 1400으로 늘려놓고는 있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이 빠른 것도 아니죠. 기본 순발력만 본다면 이 녀석이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신의 마필로서 경계 상황이 유리하고 데뷔전부터 기본적인 전력치가 드러난 녀석이라면 현근 승급전 거리 늘어났습니다만 충분히 한 번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봐요. 인기 1위이긴 합니다만 이 녀석은 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주포 주력 한방은 번개 루이스 쪽에 복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번개 루이스의 상대마로 팔리는 녀석 때문에 제가 승부를 보는데 신한 에이스가 상대마로 팔리죠. 근데 이 녀석은요 아직까지는 못 믿어봅니다. 저는 좀 후자 쪽에 힘을 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한 에이스라는 마필은 지금 최근에 변화는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33조 선성 마방, 굉장히 서울에서 음흉한 마방 아시죠? 그런데 이런 녀석들을 과연 인기마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애들 아주 교묘하게 잘 빼먹는 마방이 33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의 에이스는 오늘 어쩌면요 바닥 쓸어버릴지도 몰라요. 바닥을 아예 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녀석도 지금 최근에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배당으로 쏴 먹으려다가 지난번에 미수가 걸렸는데 오늘 인기마로 올라왔다. 그런데 서울에서 음흉한 33조에 걸려있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마필이다. 그럼 이런 애들은요 절대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애들 중심에다 놓고 못 쳐요. 뒤에서 노릴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만약에 신한의 에이스가 오늘 바닥을 쓸죠.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도 자체가 브라인드 가려진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세게 노리면 돼요. 제가 요점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경주는 객관적인 전력은 번개 루이스가 앞서 있기 때문에 주포 쪽에서 보면 되겠고 신한 에이스의 찜찜함 이건 지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지어지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배당을 노릴 수가 있겠고, 때마침 관리마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아마도 3복승까지 노릴 수 있는 환수 나올 겁니다. 양자 배팅이 가능하다라는 결론까지 내리겠습니다. 이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주포 한방 번개 루이스 쪽에 세게 들어가는 A급 관리마 승부입니다. 서울 4라운드입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외삭기가 좀 교정이 된 녀석이 한 마리가 있죠. 이 녀석을 좀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키스터 레인이에요. 4번. 얘가 지난 5월 24일 날 승급전을 치렀는데 당시의 경주 내용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거의 뭐 바닥을 쓸어버렸는데 당시의 경주 내용이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느냐. 외삭기 때문에 그래요. 외삭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냥 제풀에 힘을 쓰면서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행 지정을 받았던 거고요. 6월 11일 날 재검 때 모습에서는 외삭기가 교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7월 5일 날 1600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앞선 외측에서 나름대로 기본 뚝심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결국 외삭기 자체가 교정이 되면서 이 외삭기가 잡히다 보니까 실전 경주 내용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번에 다시 한번 현거리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선에 갖다 붙여내지 못한다라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직면할 수도 있는데 유경주가 지금 코스도 괜찮고요. 앞선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 전개 조건 하에서 뛴단 말이죠. 최소 앞선 외측에는 갖다 붙여낼 수 있는 그런 전개 조건이 또 한번 성립이 되기 때문에 외삭기 교정이 됐다. 교정이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한 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결론이 서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요 키스더레인 이 녀석을 좀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조인권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번마 이 스테이빅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이번에 실패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지금 최근에 좀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최근에 흔들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난 3월 달에 좀 배당을 터치면서 우승을 찍어냈습니다. 당시에. 하지만 뭐 3세 마필로서 뭐 당시까지 좀 관심을 못 받았을 뿐이지 우연성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는데 왜 그럼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느냐.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고요. 앞선 마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덜 됐어요. 최근 3번 연속. 근데 지금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해봐야 4번마 이클립스 탱고 5번 두손 우뜸 정도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앞선에서 그렇게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아니죠. 그럼 얘네들을 앞선에 보내준다 하더라도 3선 꽃자리를 그대로 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늘이에요. 그럼 이 스테이빅이라는 마필은 결국 앞선 마필들이 강단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견제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얘네들이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리만 좀 고수를 하면서 원게이트, 내선 게이트를 잘 이용한다면 오늘은 드디어 입상을 해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고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빅은 인기 마필로서 자기 역할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후차권에서 한 3마리 정도 노리고 있는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2마리 다 봐야 돼. 이클립스 탱고, 두손우뚜. 이런 애들이 앞선 해결 능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능력 마필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애들이 지금 앞선을 그냥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이 열려 있다라면 이런 애들이 그냥 앞선 버티기 가능해 보이거든요. 2마리 다 우선 후차권에서는 주목을 해야 되겠고 6번마 이 추풍령이 드디어 자력으로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만났다고 봅니다. 자, 이 녀석도 좀 대꼬먹고 좀 기복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내포된 추임력은 있는 녀석이에요. 4번, 5번 이 2마리가 앞선에서 해결 능력 자체가 센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풍령에게도 오늘 직선 한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얘까지 노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요. 결국 스테이빅이 복승식 한 자리는 해결한다. 이를 중심에다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장철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4경주는요. 우선 이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들 쪽에 2마리를 우선 관심권에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2마리가 있는데 7번 포트모, 3번 희망군주. 이 2마리가 지금 현금까지 한번 다이렉트 승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트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성장세가 좀 돋보입니다. 인기여부에 관계없이 현금까지 다이렉트 돌파 가능한 전력치는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3번만 희망군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력치로서 분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지난번에 경주 내용이 좋았고 오늘 비록 좀 승급전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앞선 자체로 좀 나갈 수가 있어요. 기습에도 한번 성공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기본 전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전개 상황 내에서는 현금까지 한 번 더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 2마리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6번마 이 탐라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리를 이번에 좀 늘려 쓰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녀석이 지난 6월 19일 날 현거리 경험을 했고 지난번에 단거리로 축소를 하면서 그만큼 힘을 쓰면서 단거리에서 변화를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거리를 올려 쓰고 있는데 얘 또한 기본 선두력이 좀 있다 보니까 3번 희망군주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앞선에 진입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기본 전개상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거리를 다시 올려 쓰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6월 달에 현거리를 경험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 전개 상황이 유리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녀석의 상승세도 한 번 더 먹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4경주는 제가 뭐 다른 마필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마리 3두 내에서 정리가 가능하다. 7번, 3번, 6번 3두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는 승부 타점에 좀 걸린 녀석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녀석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남산블랙입니다. 2번. 자, 이제 공백 이후에 6월, 7월까지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3번의 경주를 치러놨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제 공백기는 다 지나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공백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요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6월 6일 날 실전에 투입이 됐죠. 그리고 6월 28일 당시에는 거리를 1400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일단 공백 여파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기본 편성 강도 자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경주에서 이 녀석이 공백 이후에 뭐 다이렉트 승부를 볼 이유는 없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이 녀석이 이제 지난번에 거리를 1700으로 늘렸죠.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녀석은 장거리. 요 거리는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지난번에 왜 거리를 올렸었을까? 바로 거리를 좀 올렸음으로 인해서 걸음 자체를 한 번 더 늘리려는 듯한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공백 이후에 마지막 구간을 지나면서 이 녀석의 걸음을 늘리려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봐야죠. 이번에 거리 어떻게 썼어요? 거리 딱 내려놨죠. 단축시켜 놨습니다. 적정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녀석은 이제 할 건 다 했습니다. 결국 승부 타점 여기만 보면 되는데 오늘이 바로 1400 거리를 통해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딱 정확한 그런 승부 타이밍에 도래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늘 이 6경주는요. 요 남산블랙 2번 이 녀석을 필히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경정이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2000m 핸디캡 2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준비했고요. 오늘 후반부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배당이 터진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여건 바로 이제 인기마들의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런 결론이 좀 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최저 배당이 누굽니까? 닥터크리스 여수 슈퍼스타예요. 자, 닥터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립축산식품부 장관배까지 다녀왔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2등급에 첫 출전을 했던 겁니다.
인기 1위였죠. 근데 인기 1위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서 3차 목차의 석패. 일단 현군에서 지금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물론 기본 경쟁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죠. 하지만 현등급에서 대상 경주 이후에 어느 정도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검증을 해내지 못한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1%가 부족했던 2%가 부족했던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었다. 이런 결론이 좀 서고요. 4번만 여수 슈퍼스타도 마찬가지. KNM배를 다녀오면서 지난번에 2등급 형군 드디어 첫 경주 내용을 치렀는데 어땠어요? 지난번에 여기 나와 있는 스톰파이터 7번 점핑 출전이었던 이 녀석에게도 지면서 이 녀석은 오히려 착순권 밑에서 헤매버렸습니다. 아직 형군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 5번 4번 근데 두 마리가 최저 배당입니다. 분명히 인기만으로서 뭔가는 다 부족한 상황이죠. 굉장히 찜찜합니다. 거기에 스톰파이터도 지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요. 지난번에 이게 여수 슈퍼스타를 점핑 출전을 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이 녀석이 보여준 능력, 이게 이 녀석의 진짜 능력일까요?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죠. 배당을 터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번에 인기만으로서는 썩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번에 이제 정식 승급전입니다. 지난번에 점핑 통했다고 해서 이 녀석 그대로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건 운주 챌린지가 또 팔려요. 근데 이 녀석은 저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경주는 당연히 최저 배당이라든지 로우 배당, 낮은 배당, 소배당 이런 것들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은 보석을 찾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 또 제가 노리고 있는 그런 좀 숨은 보물, 얼음 자체를 좀 꽁꽁 숨겨놓고 있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장응하는 또 복병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마리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원탑, 그 녀석을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놓고요. 오늘 제가 이 경기는 기본 배당을 만들어 볼 겁니다. 중고 배당 승부 구간이 될 겁니다. 부산 5경주 기본 배당 분명히 나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로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부산 5라운드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4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암말 한정 레이스입니다. 오늘 여기가 서울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자, 요 경주, 자, 오늘 이제 메인 승부를 제가 보는 정확한 명분, 그 이유와 내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메인 승부 봅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선행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러브인서, 용비교. 이 두 마리가 선행각질이에요. 러브인 서울, 용비교 두 마리 다 선행을 나갔을 때 이 녀석들이 베스트 전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편하게 나갔을 때 오늘 이 두 마리의 선행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러브인 서울이 게이트가 좋고 용비교가 지금 외선 쪽에 밀려나 있습니다. 거기에 6은 또 승급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마리가 그럼 초반에 과연 어떤 전개를 뽑아낼 것인가? 뻔할 뻔답니다. 저는 이 녀석들의 전개상이 눈에 보여요. 4가 나갈 겁니다. 또 6이 따라갈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럼 4가 나가고 6이 차분하게 쫓아간다 하더라도 이 두 마리는 결국 두 마리 다 선행 각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동적인 경합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두 마리가 앞선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만약에 러브인 서울이 선행을 나갔어. 6번만 용비교가 욕심을 부리면서 4를 넘어가려고 해. 이거는 두 마리 다 끝장나는 겁니다. 6이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직선에서는 속도감이 완전히 퍼질 수밖에 없어. 왜?
초반에 그 힘을 잠깐 쓰는 그 구간,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직선에서는 치명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마리는 완전히 자폭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경우를 모아도 두 마리가 앞선에서 차분하게 전개 상황을 앞선을 끌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동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요거 직선에서 두 마리의 입상 보장 못합니다. 장담도 못하고요. 이 4번, 6번의 막고는 저는 아예 버려야 된다고 봐요. 이 막고는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생성이 되질 않아요. 4번, 6번 막고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러브인서, 용비교 얘네들을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 또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울 7경주가 제가 오늘 메인 신문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오늘 정확하게 올라올 겁니다. 이 녀석을 삼복승까지 노릴 수 있는 역시 그런 환수까지 지니고 있는 녀석, 얘를 중심에다 놓고 오늘 메인 신문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서울 7라운드입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200 별정 A고요. 오픈 레이스,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 또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부산은 뭐 국산마가 대다수고 외산마 한 마리 그리고 포인마 한 마리 요렇게 좀 출전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지금 3번마 오아시스 퀸은 이미 좀 출전이 취소가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부산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 대상 경주는 축은 좀 확고하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세라프 4번. 뭐 이 녀석이 뭐 데뷔 전부터 아주 잠재된 능력을 고스란히 그냥 드러냈는데 기록을 보면은 1분 안쪽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뭐 기록이 뭐 전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녀석이 지니고 있는 기본 잠재력 자체가 그 정도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오아시스 퀸이 취소가 되면서 선행길까지 그냥 여유있게 열려 있습니다.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능력 세라프, 여기서 뭐 세라프를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능력대로 이 세라프의 전력이 가장 돋보인다. 4는 축으로 좀 인정을 하겠고 요거 좀 후차권에서 한 3마리 정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국산마로 지금 출전하고 있는 1번마 해랑루비. 오늘 내선 게이트 쪽에서 전개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의 직선 한 발 가능합니다. 요거 우선 좀 노려봐야 되겠고 2번마 이 대길 환호도요.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배당을 터쳤습니다만 경주 내용 자체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녀석들 오늘 좀 현장 가면은 좀 덜 팔릴 텐데 요런 애들 지난번에 경주 성적 자체를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이번에 대상 경주까지 한 번 더 안심권에 두겠고 이 7번마 이클립스 비전 이 녀석 또한 뭐 데뷔전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직선 팔롱 타임 12초 4 끊어냈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 뒷심이 좋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막판 한 발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산 6경주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는 결국 기본 중심이 있는 경주고 그 중심에는 4번 세라프. 자, 이 녀석을 축으로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다실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오픈 레이스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 요 10마 아무래도 이제 강자를 좀 가려내는 그거는 좀 대상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픈 레이스다 보니까 이제 외산마가 6마리고요. 거기에 이제 국산마가 2마리가 좀 끼어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 좀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뭐 기본 전력치들을 좀 지니고 있는 신여마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배당 자체가 뭐 크게 터지는 경주로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 노림수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녀석 중에요. 사우스 카니발입니다. 3번. 얘가 기본 피지컬이 한 550kg대입니다. 굉장히 육중한 체구를 지니고 있는데 이 사우스 카니발은요. 앞으로 장래성은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지컬이 550kg대 이런 마필들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 하중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럼 하지종에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그럼 이런 녀석들은 결국 이 체중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면 결국 장래성은 불투명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앞으로 장래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좀 체중 자체를 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녀석인데 여기는 지금 신여만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본다면 이 녀석은 여기는 통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550kg대 굉장히 육중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두력이 있고요. 기본 뒷심 자체가 좋은 마필입니다. 기본 파워감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상대들은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 녀석이 지니고 있는 능력 또한 절대 만만치 않다. 이거 연습주행까지 한번 다지고 나오죠. 이 연습주행을 다지고 나온다는 거. 이번에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를 겨냥한 그런 연습주행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 카니발은 오늘 이 루키 스테이크 시리즈는 충분히 이 녀석이 한번 왕자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3을 가장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조제로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전 경주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행적이 있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요. 승부 자체를 완벽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좀 의심스러운 행적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2번 연속 연사 직거리는 안 할 겁니다. 이 녀석을 제가 주목합니다. 챔프의 사랑이에요. 5번. 얘가 좀 그런 행적을 보였습니다. 얘가 지난번에 신급전을 치렀습니다. 당시의 인기도가 1위. 많이 팔렸죠. 근데 사실 이 녀석이 지난번에 경주 내용을 보면요. 진겸이가 외선 게이트에서 발주부터 꽉 붙들고 눌러놓고 적극성 자체를 보이지 않아요. 중위권 외선, 중후미권까지 밀려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마필의 결 자체도 살려놓지도 않았고 아예 초반부터 승부 자체가 그냥 결여가 돼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조교 내용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얘가 지난번에 조교 내용은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 내용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지난번에 한 타임 쉬어가는 그런 승부 패턴에 걸려 있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진겸이가 이 녀석을 가지고 눌러놓고 승부 자체를 진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밖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조교 강도 세게 올렸습니다. 지난번하고 달라요. 진겸이가 그걸 더 잘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눌러놓고 기본 승부 자체를 연속해서 회피를 하겠느냐. 이건 아니죠. 이런 짓거리 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엔 내용 좋아요. 상태 좋고요. 컨디션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앞선의 적극성을 보이면서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정제성만 뽑아내면은 상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번엔 여지없이 입상권 위로, 추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5번 챔프의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7경주는 이 챔프의 사랑이 지난번에 가장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다. 5를 이번에 꼭 노려야 되겠고 진경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1800 결정 B형이고요. 1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등급 치고는 뭐 뚜렷한 강단형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전력 자체가 좀 비슷한 녀석들이 좀 나와 있는 경주라고 보는데 일단 이 경주는 기본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여기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녀석 역시 한 마리 좀 축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5번. 자, 이 녀석이 지난 5월 달에 좀 컨디션에 대한 회복세를 좀 보였고요. 지난 경주는 이제 오너스컵에 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오너스컵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경주 내용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5월 19일 날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승을 찍어냈던 당시의 편성을 보면 오늘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번마 베스트 레이스를 당시에 자력으로 깼어요. 그리고 지난 경주 오너스컵에 나가서는 베스트 레이스하고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펼치면서 한 2마신 정도로 졌습니다. 한 번은 이기고 지난번에는 아쉽게 석패를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의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오늘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이번마 베스트 레이스를 기준점으로 본다라면은 오버마 자이언트 스텝이 지니고 있는 능력 자체가 여기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전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한 3위권, 인기 한 4위권, 인기 한 3위권 정도로만 팔려도 자, 요 녀석은 좀 메리트가 있는 녀석으로 제가 평가를 해서 중심은 이 자이언트 스텝을 오늘 필히 한번 주목해 보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좀 쓰기 때문에 이 5번마 자이언트 스텝을 오늘 구경주에서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루이스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편성 강도 자체가 그렇게 약한 구미는 아니에요. 또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역시 이 경주는 중심 축을 좀 잘 잡아놓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녀석은요. 11, 이끌림. 이 녀석을 축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오늘 지금 신급전이긴 합니다만요. 최근에 이 녀석의 기본 조시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살아났고요. 특히 선행을 나갔을 때 좋은 경주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게이트가 끝번 게이트로 비록 밀려는 있습니다만 얘가 지니고 있는 순발력 자체는 발군의 순발력을 지니고 있어요. 저는 끝번 게이트, 게이트 요배 관계없이 이 녀석이 외선에서 그대로 밀고 선행의 자리를 찾아낼 것으로 봅니다. 초반에 약간 좀 무리한다 하더라도 결국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바퀴 더 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근 조시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선행길에 성공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는 얘가 브레이크를 걸 이유가 없다. 이거 천군까지 한 번 더 통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지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이 마지막 10경주는요. 11 이끌림. 자, 이 녀석을 자, 축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혁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일차 내용들 또 서울, 부산까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건성들 하시고 좋은 결과들 내시고 또 내일 4일차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